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불교 교사 읽기 목표 사업 기관의 확립에서 첫 시간에 3대 목표 사업과 재단 기업의 실현, 재단 기업의 실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사업 진흥과 원강 학원군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원강대학, 원강중고등학교, 원강 여자 중고등학교, 그리고 또 이제 해룡고등학교, 해룡중고등학교 이 과정을 살펴봤고 학원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은 3대 선언 1125쪽이죠. 3대 선언 개설과 장학사업 여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3대 선언, 2당대 이제 3대 선언이 형성되는데 자, 그러면 봉독해 보겠습니다. 원기 40년 1955년 1월 교무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다고 봐야죠. 공식적으로. 이건 이제 뭔가 그래도 이게 권한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교무연합회에서 중앙직할 3대 선언 설립이 공고되었다. 3대 선언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는 원기 38년 6월에 설립된 1위 고등선언을 동산선언으로 선언 있죠. 선언. 대종사님 당대에도 학원 선언 이 제도가 있었는데 자, 이 선언은 그 국가의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직할로 하는 사설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좀 사설교육이라고 말을 해야 맞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산선언이 생기는 거예요. 동산선언 어디냐면 지금 동산수도원 그쪽에 있는 동산선언이 있고 그동안은 총부선언을 중앙선언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중앙선언. 그 다음에 영산학원이 대윤사님 당대에서 쭉 있었어요. 이걸 영산선언으로 각각 발전시키되 이 3대 선언을 중앙직할선언으로 하여 장차 세회상의 교육자 양성의 본거로 삼자는 것이다. 이게 교육자 양성 기관이 지금 뭐가 있었어요? 앞 시간에 했죠. 원강대학 여기를 세우고 원불교 학과가 있죠. 지금도 원불교 학과 있죠. 저는 원불교 학과를 나온 사람이죠. 저는. 그리고 그 원불교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죠? 처음에 동산선언, 그 다음에 영산선언, 또 중앙선언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그 교육자 양성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여 동산선언은 고등선언 교감 이웅건을 초대원장으로 발령을 내죠. 그해 3월에 제1회 수료생을 내고 이제 동산선언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1회 수료생을 낸 거죠. 이분들도 교육자, 그러니까 교무로서 지금 배출되는 겁니다. 그 후 조정권, 안희정, 공타오님, 형타오님 이렇게 되죠. 이게 이웅건 고사님이 원장 대를 이게 이웅건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어진다는 소리죠. 2대 조정권, 3대 안희정의 대를 이어 매년 수선을 계속 이게 선을 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강대학 교학과와 함께 세회상 교육자 배출의 쌍벽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원강대학교 그 배출생하고 여기 지금 동산선언 배출생들이 그 교육자, 원불교 교육자 양성의 양대 기관 역할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선배님들 보면은 이 동산선언 출신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은 이 동산선언도 현재 영산선학대학에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자,
중앙선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선언 나오죠. 중앙선언은 동산선언장을 초대 원장으로 겸임 발령, 겸임했다는 거죠. 발령하여 종전제도로 지내오다가 원기 42년, 1957년에 이완철을 전임, 이제 겸임이 아니라 이제 전임이죠. 전임 원장으로 발령하여 그해 11월 6일 첫 결재식을 가졌다. 이게 중앙선언에서 결재식을 한 거죠. 결재식을.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언은 어떤 역할을 하면 총부가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동화선을 놨죠. 그 다음에 교무훈련도 교무 강습회라고 놨죠. 이런 전통을 이어받으니까 이렇게 선같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려워진 교단 경제 아래 자체의 유지 토대가 확립되지 못하여 휴원 재개원을 거듭하다가 한동안 동산선언과 병합 운영도 하고 54년부터는 총부군의 상주선언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 후 중앙훈련원으로 발전하였다. 제가 앞에 계속 교단의 현실을 말했어요. 재단 기업을 만들어보다가 그게 미끄러지고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그 자금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그때 그 잘 조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갚아지지 않으면은 또 이자가 불고 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창립정신 고치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했다. 뭐 이런 거 쭉 얘기했죠. 이런 그 과정을 전제했을 때 이걸 읽어야 좀 이해가 돼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데 이걸 하기 때문에 여기 중앙선언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그러면 중앙선언은 자 앞에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여기 중앙선언은 그러면 지금 중앙선언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상주선언. 상주선언 이때 중앙선언이 지금 한쪽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앙선언이 발전해 이렇게 돼서 뭐가 됐어요? 지금 중앙훈련원. 그러니까 중앙선언에서 상주선언과 중앙훈련원이 이렇게 나간 거죠. 발전돼 나가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리고 영산선언은, 영산선언은 전제복구와, 자, 6.25 한국전쟁이 나오고 나니까 영산회가 소개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소개라고 했죠, 소개. 저쪽 구호동 쪽은 막 다 불나버리고, 다행히 현재 영산원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사람들만 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나면 전제 복구가 되죠. 이제 이따 들어가서 뭐 건물도 다시 또 살펴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제 복구와 재방원 공사 했죠. 등 관계로 쉽게 발족을 보지 못하다가 원기 47년, 1962년에 우선 영산지부에서 학원제도 형식을 복구하였고, 그러니까 영산학원으로 계속 해왔던 그 전통을 복구했다는 거예요. 49년 3월에 초대원장 안희정을 임명. 그러니까 향산 안희정님은 선언 관계된 일을 많이 보신 거죠. 중등, 고등 2부 편제의 초등선언으로 개원하여 정감평, 장롱도 겸한 선농일치 교육을 실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지금 영산학원 영산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정감평 농사 짓고 막 그랬어. 그리고 그 앞에 선배님들은 뭐 거의 농사와 학업을 함께 진행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이 몸이 달라. 농사를 짓는다는 건 몸이 다른 거예요. 몸이 달라요. 완전히. 지금같이 기계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54년 1969년 2대 원장 오종태가 단일 편제로 상급선언 진학의 길을 계속 열어주어 교육자 육성에 기여하였다.
현재 영산선원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영산선학대학으로 되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폭넓게 보면은 영산성지고도 여기에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중등, 고등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그럼 앞으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딱 맞는 거 제가 좀 해석하는 영역이 더 큰데, 동산선언은 이게 나중에는 동산선언은 저희 때 대학원 체제를 만들어 가요. 앞에 선배님들은 한때 이렇게 4년 교육 받으면은 바로 교무로 나갔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 때부터 1년을 대학원 같이 사설 대학원 같이, 그래서 저도 사설 대학원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국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돼서 2년제, 지금 현재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있죠. 이게 형성이 돼요. 이게. 근데 이 과정을 어디서 했냐면 이 동산선언, 지금 동산수도원 있죠. 거기에서 대학 4년을 마치고 거기, 그러니까 영산선학대학이 됐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됐든 여기서 마쳤으면 그 처음에는 1년간 지금 동산수도원에 있는 동산선원 거기서 1년 교육을 받고 이제 교무로 발령이 나죠. 그 전통이 이제 해서 지금 여기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있죠. 그 체제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동산선언은 지금 뭘로 됐어요? 대학원 대학교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동산선언 현행 입장으로 보면, 지금 입장으로 보면 동산선언의 이 전통은 현행 대학원 대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면 됐고, 그 다음에 중앙선언은 한편으로는 상주선언으로 남아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훈련원으로 되어 있고, 영산선언은 영산선학대학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확하다고는 말을 모르지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행 이런 체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때 이 3대 선언을 개설을 하고 난 뒤부터 이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돼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한편, 원기 42년 1957년 4월에 원불교 장학회가 발족하였다. 장학회가 발족하였다. 최초의 장학회는 육타원님, 이동진화 선지님이 이렇게 우리 장학금으로 이제 지금 숭사님 같은 분들이 교육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면인데, 이때 이제 원불교 장학회가 발족이 돼서 회상 초기부터 꾸준히 염원되어 온 교단 인재 양성의 꿈은 원기 12년에 유경부 창립단, 원기 12년에 유경부 창립단 단인데, 단들이 유경부를 창립하는데 협력하자 해가지고 단활동을 한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것도 장학사업, 이렇게 교육사업에 협력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19년, 원기 19년이죠. 1934년에 새 회규는, 이게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회규가 처음에 7부, 이게 불법연구에 세우고 7부가 세워지고, 원기 19년에 이원 10부제라는 게 세워져. 이게 두 분류로 나누고, 대체로 공부에 관련되고 사업에 관련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10부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10부 중에 10부, 이게 그 부서 중에 유경부가 이때 세워져요. 처음부터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게 유경부가 세워지고 두어 기금 육성을 전담케 하였으나 유경부에서 이제 장학기금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도록 했으나 시국관계로 소기의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자 27년 1942년 부서에서 제외되다가 이제 세 번째 이때 뭐냐면 이제 오부제 줄여요. 이때가 전시 막 전쟁 때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막 어쩌면 이게 3차 세계대전, 참 3차가 아니구나. 2차 세계대전, 3차 큰일 나. 말 조심. 3차 나와. 3차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결국 일본이 참여하잖아요.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축소돼서 유경부가 이때 탈락되는 거죠. 제외되죠. 그 후 학교와 선원들이 교육자 양성 작업이 차차 진전되자 학교는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그렇죠. 원불교학과 이거고 선원은 아까 말했죠. 동산, 영산, 동산선원, 영산선원 이런 선원들의 교육자 양성 작업이 차차 진전되자 이에 이르러 장학회를 발족하고 이어 교원 개정 제가 알기로 이게 1차 교원 개정을 알고 있어요. 원기 44년으로 유경부를 부활시켜 이때 이제 다시 유경부가 살아있다가 생긴 거예요. 시켜 유경장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게 하였다. 정산종사는 장학회 치사에서 초나라는 오직 어진 이를 보배 삼았다 하거니와 우리는 오직 철저한 신심과 알뜰한 공심 가진 혈성 동기들을 기르고 또 길러서 우리의 무궁한 사업에 실다운 보배를 삼고 자산을 삼자 하셨다. 이게 정산종사 법업 경륜편 18장의 법설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장학 사업에서 저도 들어갈 때 일부 장학하고 생활비 막 이런 건 개별됐어요. 그리고 갖고 이제 간사 하면은 그 간사한다는 것은 그 간사한 데서 그런 것을 이렇게 분담하죠. 지금은 지금은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이게 또 잘 모르고 또 그러는지. 하여간 이 장학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 내용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타자녀 교육 있죠. 타자녀 교육의 하나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이게 자 뒤에 봅시다. 또한 43년 1958년에 목포의 김현관, 은산 김현관은 유경사업을 발원, 연차계획으로 수계농원에 상당 규모의 인삼 재배를 실시하여 46년 5월에 은산 유경재단을 설립하였고, 그래서 이제 유경대전에 은산이라는 이름이 붙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 삼재배를 통한 이익금으로 해서 저도 요 은산 유경재단에서 나오는 그걸로 해서 밥 먹고 살았죠. 뭐냐? 교학대생들이 먹는 쌀은 여기 그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님 도움을 받은 거죠. 밥 먹는 걸 우습게 하시는데 지금은 저희 때 많았어요. 남자들 한 40-50명만 모아놓고요. 금방 없애버려요. 좀 싸놓으면 사라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자기 요즘에 애 한둘 키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해 10월에 원불교 유경재단 정관을 제정 11월부터 거교적 장학회원 모집 운동을 일으키고
상당한 재단이 형성되자 47년 5월에 유경재단 이사장 문동현을 구성하여 교단 만대 대계인 유경장학을 계속 뒷받침하게 하였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여기서 이름 나오신 분들의 이걸수로 저희들도 다 혜택을 보고 성장을 했죠. 그래서 하여간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봅시다.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래도 이 지역에 사시니까 위치 파악이 되시죠? 전체 그러니까 이게 외국분 보면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저 사람이 떠드나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다 하니까 좀 걱정이 있어. 근데 그래도 말로 합니다. 지금 원불교 대학원대학교는 그 시작이 동산선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산선언 처음에 지금 동산수도원 저 있죠. 동산동 있죠. 거기서 됐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동산선언으로서 교육자 양성을 했었다. 근데 지금의 역할은 대학원대학교 그러니까 4년을 마치고 2년 동안 대학원 과정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무 발령 받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 두 번째 중앙선언이 있었는데 중앙선언이라는 이 총부 안에 옛날부터 뭐 했어요? 대운상대 때 동아선 정기훈련을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무 강습회를 또 했었어요. 요 전통을 이어받아 갖고 한편에서는 동아선 체제니까 우리 상주선언 체제가 해서 총부의 중앙총부의 뭔가 예외를 기타 등등등 해서 그 공부를 전담하는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상주선언으로 전개됐고 아까 그 동화선 그 중에서도 교무 강습회 이게 이제 교무훈련이에요. 이 전통을 중앙훈련원 쪽으로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됐고 영산선언은 어찌 보면 영산선언이 가장 많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죠. 역할이 지금 영산선학대학교로 형성돼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을 지금도 교육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통합하자 또는 어떻게 하자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인원이나 또 경제사정 기타 등등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때 형성된 3대 선언의 전통을 향후에 어떻게 이어가고 또는 어떻게 확대 축소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놓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 3대 선언에서 배출되는 이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산 김형관 이분에 의한 은산 유경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교육자 양성에 힘이 됐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쭉 설명 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내용도 어찌 보면 타자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자녀를 이렇게 교무로 이렇게 내분 분도 있고 또는 옛날에 이제 은부모 이렇게 제도에서 이렇게 교육에 이렇게 함께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합력을 하고 할까? 특히 이 교육자 양성에 어떻게 협력할까라는 것을 이런 교사의 흐름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